강지혜 기자 아주 차분하게 잘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소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호사다마라고 하죠.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는 문재인 후보. 악재가 이어졌었는데요. 문 후보가 직접 해명에 나서며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습니다. 문 후보의 첫 번째 해명은 바로 2003년 4월 노무현 대통령 사돈의 음주 사고 은폐 의혹과 관련된 것이었는데요. 그 문제부터 짚어보죠. 먼저 이 의혹이 처음 불거졌던 2006년 당시 정진석 의원 말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왜 대통령의 사돈의 음주운전 허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덮으려고 급급했는지, 왜 대통령의 사돈의 음주운전 사실만큼은 그렇게 관대하게 처리를 하는지, 검찰청의 오늘 조사 결과 발표를 듣고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청와대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정부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있겠어요? 네, 13년 전 일어난 사건이고 11년 전 불거졌던 사건입니다. 서한환 기자, 의혹의 핵심이 뭐고 문재인 후보가 뭘 감추려고 했다는 겁니까? 결국 문건이 공개가 되면서 논란이 다시 불거진 건데 2003년 4월에 있었던 교통사고입니다. 음주 교통사고인데 문제는 이때 민정수석실이 바로 그 다음날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확인이 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문건이 작성이 됐을 때 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후보가 이 사실을 직접 얼만큼 알고 있었느냐, 그리고 이걸 알았는데 그 뒤에 한 인터뷰들에서 이 다른 얘기를 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문 후보가 결국 당시 거짓말을 한 것이다 라는 의혹인 건데요. 여전히 문 후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먼저 문 후보가 어떤 식으로 해명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방에서 일어난 사고고 또 사람이 다치지 않은 그런 물피사고인데 상반간에 합의가 된 사고라 그래서 그렇게 다루어지고 넘어갔다가 나중에 피해자 측으로부터 사건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라는 문제 제기를 받고는 그때부터는 원리 원칙대로 그렇게 처리한 사건이죠. 그렇습니다. 그게 사돈의 사고라 하더라도 그냥 시골에서 일어난 사람이 다치지 않은 그런 사고고, 그 다음에 또 당사자 간의 합의로 끝났다는데 거기에 민정수석실이 관심 가질 이유가 없는 것이죠. 네, 2003년 4월 노무현 대통령의 사돈이 음주 사고를 냈는데 이게 당사자들끼리 그 자리에서 합의가 됐으니까 이거를 굳이 민정수석한테까지 보고할 일은 아니었다. 그리고 2006년도에 이 의혹이 제기됐을 때 그때서 언론 보도를 보고서야 알았다. 네, 이현수 기자. 네. 민정수석이 알만한 일이 아니다라는 해명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문재인 전 대표의 해명을 보면 몰랐다 정도가 아니라 민정수석이 관심을 가질 만한 사안이 아니었다라고 대답을 한 건데요. 과연 그런 걸까? 우선 민정수석이 무슨 일을 하는 자리인지부터 조금 짚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민정수석이 이제 백성의 뜻을 살피고 이제 민심을 살펴서 대통령과 기관이 의사결정을 할 때 그 민심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고, 또 당시에 사고가 났던 2003년 4월은 정권 초기 중에서도 아주 초기였죠. 그래서 그 친인척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민정수석실에서 거기에 장인이 민정수석이 대통령의 사돈의 교통사고, 물론 사고로만 보면 문 전 대표가 얘기한 대로 그냥 쌍방간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뭐 사람 다친 사람도 없었고, 그렇지만 그 당사자가 노 전 대통령의 사돈이었다는 점 때문에 이걸 민정수석이 모를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은 계속 남는 상황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국민의당에서도 이런 부분을 꼬집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김기춘, 우병우, 황교안 총리에 이어서 문재인 후보에게 묻습니다. 몰랐다면 무능력이고 알았다면 직무유기입니다. 대통령 친사돈이 사고를 냈는데 민정수석이 보고를 못 받았다라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고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무능했음을 국민 앞에 사과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 말을 정리하자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후보가 이 사건을 몰랐다면 무능력한 거고 알고 덮었다면은 직무유기다. 이런 주장인데요. 자, 해명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최석호 기자, 오늘 당시 청와대에 근무했던 사람이라는 입으로 또 후속 보도가 나왔는데요. 어떤 내용들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 나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고 당일에 민정수석실이 노 전 대통령 사돈의 그 배병렬 씨 음주 사고를 바로 알았고, 하지만 덮고 넘어가려 했다. 조직적 은폐 의혹이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사실 이분은 그 청와대, 당시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 이호철 비서관이라고 하면 이 민정 라인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민정수석이었고 이호철 민정비서관은 바로 밑에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문재인 후보의 최측근이라고 불리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이호철 비서관이 이 사실을 알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그냥 이번만은 덮고 넘어가자 이렇게 회유를 했다는 겁니다. 사실 청와대 내부에서는 당시에 이번에 확실히 문제가 있으니까 정리를 하자 이러한 의견도 나왔었는데 이호철 비서관이 나서서 이렇게 막았다는 건데요. 그리고 또 이 행정관이 왜 조직적 은폐다 이렇게 말한 내용 중에 오모 행정관, 지금은 사망했지만 오모 행정관이 이 피해 당사자를 2번이나 만나서 회유를 시도했다. 이러한 증언도 했습니다. 이것은 그 피해 당사자가 말했던 나에게 와서 경찰입니다. 피해 당사자는 나에게 와서 진급을 시켜주겠다, 돈을 주겠다 하면서 회유를 했다. 후보도 99% 알았을 것이다. 이런 증언까지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 문제가 좀 더 확산될 수 있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최석호 기자가 잘 설명을 해줬는데 저거는 A모 전 행정관이라는 사람의 입으로 증언이 돼서 오늘 일부 석간신문에 보도된 의혹입니다. 어디까지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고 또 저 A모 행정관이 얘기했던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 99% 알았을 것이라는 것도 어디까지나 지금 현재는 추정인 상황인 것이죠. 예, 이 보도에 대해서 오늘 이호철 전 민정일 비서관이 반론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최 기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에서 보면 이호철 전 비서관이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폐를 시도를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호철 비서관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것은 그런 일도 없었고 이것은 나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발 조치를 하겠다. 이러면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여하간 대선 전국에서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이러한 얘기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그 캠프 측은 굉장히 불쾌한 모습입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어제 해명, 오늘 해명 2번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해명은 어제 해명은 뭐냐면 당시 사고 직후에 저런 문건이 보고서가 민정비서관인 자기한테 보고가 됐지만 자기가 잘 해결이 됐기 때문에 민정수석에게까지는 보고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한테까지는 보고하지 않았다라는 걸 인정을 했고요. 그 일에 대해서 유감스럽다고 얘기를 했고 또오늘 보도된 민정비서관이었던 이호철 비서관이 문제를 덮자고 했다라는 저 일부 증언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대선 전국에서 다시 불거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현수 기자 보기에는 이게 좀 어떻게 논란이 좀 커질 거라고 보이나요? 네, 이게 포인트가 2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민정수석일 당시에 이 사실을 알았는지, 그리고 민정수석이 몰랐다 하더라도 청와대 차원에서 은폐를 하려고 했는지, 이 2가지 포인트가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문 전 대표나 당시 이호철 민정비서관 등이 모두 다 부인을 하고 있지만 당시 행정관이라는 A모 행정관의 입을 통해서 이런 불리한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사실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긴 하지만 양측의 주장이 또 팽팽히 맞서면서 법적인 이런 투쟁만 하다가 또 진실은 밝혀지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기도 합니다. 결국 그러면 남은 한 명, 결국 이제 피해자가 남았는데요. 이 만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정말 뭔가 회유를 시도했다면 결국 이 피해자가 어떤 얘기를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피해자가 과거에 인터뷰했던 내용들을 다시 짚어보면 청와대에서 이 엄청 많이 찾아왔었다. 입막음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청와대에서 사고 발생 직후부터 상황을 다 알고 있었다. 또 본인이 사고를 빌미로 어떤 인사청탁을 했다라는 역주장에 대해서는 그런 적 없다. 또 10원도 받은 적이 없다며 합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부분도 계속 어필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임 씨는 최근에 이 보도가 다시 불거진 이후에는 구체적으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사건이 앞으로 흘러갈 때 있어서 이 임 씨의 입도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그런데 제3자이긴 하지만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또 한마디 하고 나섰는데요. 그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그거는 더 큰 게 있었죠. 민정수석으로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제대로 친인척 관리를 하고 역할을 했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나오는 친인척 교통사고 은폐 그건 아주 단순한 거로 봅니다. 그것보다 더 큰 게 많을 겁니다. 네, 지금 막말 논란에 계속 휘말리고 있는 홍준표 후보는 도리어 단순한 사건이다라고 하면서 또 여지를 남겼네요. 앞으로 더 큰 건이 터질 거다. 본격적인 공세 예고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본인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시사하는 건지 아니면 본인은 알고 있으니까 곧 나올 거라는 건지 정확하게 말은 하지 않았는데 많은 여지를 남겼는데요. 확실히 문재인 전 대표가 대세론 지금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여서 검증에 대한 칼날이 좀 집중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본격적인 본선 무대가 됐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표뿐만 아니라 다른 주자들 또한 모두 다 검증이 될 텐데요. 아마 홍준표 지사의 발언은 노무현 정부 적폐청산을 주장하고 나왔던 만큼 그 맥락에서 이제 문재인 전 대표를 사실상 공격하는 듯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이거인 것 같습니다. A모 행정관 이렇게 비실명으로 보도가 되면서 99% 당시에 문재인 민정수석이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이것도 어차피 추정인 것이고 결국은 증거는 안 나온 상황인데 증거가 더 있는지 이런 거는 저희 언론의 몫이기도 한데 꼼꼼히 한번 체크해 보면서 후속 보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문 후보 이 문제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들 채용 특혜 논란도 쉽게 수그러지지가 않을 분위기인데요. 오늘은 또 심재철 국회 부의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왔는데 잠시 보고 오시겠습니다. 사자로 꺾었을 때 이 꺾은 쪽에 한 획으로 그어진 게 아니라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꼬리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라고 감정은 지적을 했고 또한 사자에서 이 바깥으로 삐져나온 부분이 지나치게 깁니다. 보통 우리들이 사자에서 쓸 때 이런 식으로 쓰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2006년의 이자는 이자가 동그랗게 꺾어져 있지만은 12월의 이자는 직각으로 끊어져 있는 듯한 그런 모양이 나타나고 Z자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최 기자. 저번에도 저희가 앞서서도 저 의혹을 관련해서 보도를 해드렸는데 오늘 또 심재철 국회 부의장이 똑같은 문제를 거론한 것 같아요. 뭐가 문제인 거고 필적 감정에서 어떻게 나왔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 필적 감정 이걸 보시면 2006, 12, 4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06에 이자와 여기에 보이시는 이자 약간은 다르다 이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심 부의장이 주장하기로는 누군가 다른 사람이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4자 이 부분은 어떻게 주장을 하냐 11자인데 중간에 한 획을 거서 4자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의 문제의 본론적인 이유는 그거잖아요. 문준용 씨 문재인 후보의 아들인데 2006년 12월에 한국고용정보원 일반직 5급으로 입사를 하면서 낸 입사 응시소서인데 당시에 응시 마감일이 12월 6일이었는데 12월 4일 날로 돼 있다는 저 문건이 원래는 12월 11일로 써져 있는 게 아니냐. 예. 그러면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서 접수가 12월 6일까지였고요. 그런데 문준용 씨가 졸업 예정증명서를 낸 것은 12월 11일입니다. 그래서 심 부의장이 주장하는 것은 12월 11일 날 졸업 예정증명서와 함께 입학원서를 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원서 접수 기간과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고쳐줬다.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원서 접수 기간이 끝난 다음에 원서를 냈는데 합격이 됐다. 이렇게 심 부의장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공세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후보도 직접 해명에 나섰고 민주당도 정면 돌파 의지를 나섰습니다. 심재철 국회 부의장의 저 의혹 제기에 대해서 오늘은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가 공세에 나섰는데요.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심재철 국회 부의장께서 정쟁에 나서셨습니다. 이것은 좀 문제 삼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수장, 의장단이 대선 저격수로 나서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만약 심재철 부의장께서 문재인 저격수를 자임하시겠다면 국회 부의장부터 먼저 사퇴하시고 하시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의장님도 안 계신데 부의장이 정쟁에 나서는 게 과연 온당한 모습이냐 이렇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자, 저렇게 계속 이야기되는데 문 후보를 국회 부의장 신분으로 공격할 거면 사퇴해라 이런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 자체에 대한 어떤 해명과 사건 자체를 놓고 싸운다기보다는 이 사건 자체를 문제 삼는 어떤 명분과 정당성을 결국 거론을 하는 건데, 뭐 당연히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이 바른정당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 한 목소리로 이 공개 필적 감정을 요구하고 나섰는데, 하태경 의원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가수 감정 받읍시다. 그럼 끝납니다. 박원순 시장이 아들 병역 비리 있을 때 아들이 직접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MRI 다 찍었잖아요. 필적을 대조해서 끝내자는 겁니다. 지금 제보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추적당해서 들통나지 말고 자수해라 이겁니다. 네, 저 의혹도 계속 지리하게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채널A 정치데스크도 꾸준히 취재해서 관련 사실이 무엇인지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